사람들은 전쟁터의 장군을 떠올릴 때 언제나 칼을 들고 있거나 지도 앞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정작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고 답답하며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일상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각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사명감도 아니고 책임감도 아닌 그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감각이었다. 전날 저녁에 먹은 보리죽 한 그릇은 이미 소화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빈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면서 오늘도 병사들에게 먹일 것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장수라고 해서 특별히 나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었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군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조정에서 보내준다던 쌀은 언제나 곧 도착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실제로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나마 도착하면 상당 부분이 썩어 있거나 모래가 섞여 있어서 부하 장수들과 함께 한숨을 쉬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병사들이 끓이는 된장국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는데 그 냄새가 너무나 그리워서 한참을 코로만 그 냄새를 들이마신 적이 있었고 그날 일기에는 아침에 된장국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 생각났다고 적었던 것 같다. 밥상을 받아들고 앉으면 눈앞에 놓인 것은 보리와 조를 섞은 밥, 무 몇 조각이 떠 있는 된장국, 그리고 가끔 운이 좋으면 짠지 몇 점이 전부였는데 병사들도 똑같은 것을 먹고 있다는 생각에 숟가락을 들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들은 젊고 힘이 넘쳐야 할 나이인데 이렇게 굶주리며 싸운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전투가 없는 평범한 날의 오전은 주로 행정 업무와 보고서 작성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이 칼싸움보다 훨씬 더 신경을 갉아먹는 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정에서 내려온 공문을 읽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왜군의 동향을 파악하여 상세히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던 것은 여기는 전쟁터인데 어찌 매일같이 장문의 보고서를 쓰란 말인가 라는 푸념이었고 그래도 꾹 참고 붓을 들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가는 것이 장수의 의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특히 화가 났던 순간은 조정에서 적을 섬멸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배와 병력을 아껴라는 상반된 지시를 내려보낼 때였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란 말인가 싶어서 공문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다만 바라보았던 기억이 난다. 부하 장수들과의 회의 중에도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장수가 장군, 이번에는 퇴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주먹에는 저절로 힘이 들어갔고 퇴각하면 그 뒤의 백성들은 어찌 되겠는가? 라고 차분히 설명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찌 장수가 그런 소리를 하는가?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은 정작 전투가 아니라 군량을 횡령한 관리를 붙잡았을 때였는데 병사들이 굶주리는 와중에 누군가가 쌀을 빼돌려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분노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릴 정도였고 그날 그 관리를 신문하면서 평생 누구에게도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병사들은 무리지어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장수는 대부분 혼자서 먹어야 했고 그 고독한 식사 시간이 때로는 전투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고향 아산의 집이었고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먹던 그 시간들이었으며 장남 이회가 아버지에게 장난을 걸면서 오늘 반찬이 맛있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씹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고 더욱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인지 습관처럼 먹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았으며 가끔은 밥그릇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다가 식은 밥을 그대로 먹는 경우도 있었다. 어느 날은 너무 외로워서 부하 장수 몇 명을 불러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조심스럽게 밥을 먹더니 점차 편해지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날 함께 웃으며 먹은 보리밥 한 그릇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오후가 되면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어서 답답함이 엄습했고 특히 적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의 그 무력감은 칼을 맞는 것보다 고통스러웠다. 초소에서 올라온 보고를 기다리며 진영을 왔다 갔다 거닐다 보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아무 소식도 없다는 보고를 받으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루한 대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배를 점검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병사들의 훈련을 감독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그 단조로운 일과 속에서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고, 그 불안감은 잠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면 활쏘기 연습을 하거나 칼을 휘둘러 보기도 했는데, 이것은 무예를 연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한 방편에 가까웠고,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속으로 적이 이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막사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가 되면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밀려오는 피로감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피로감 속에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무게감도 함께 섞여 있었다. 부하 장수들이 가끔 막걸리 한 동이를 구해와서 함께 나누어 마시자고 할 때가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특별히 힘든 날이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곤 했고, 작은 사발에 따라진 탁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그 쓰디쓴 맛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다. 술을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전쟁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는데, 고향의 풍경이나 가족 이야기, 전쟁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소소한 꿈들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들도 역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술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슬픔이었는데,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내는 혼자서 집안일을 잘 꾸려가고 있을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술잔을 들고 있는 손이 저절로 떨렸다. 특히 삼남면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아버지로서 장수로서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인가?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면서 술잔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저 멍하니 어둠 속을 바라보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수없이 반복했다. 밤이 깊어지면 촛불을 켜고 난중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의무감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루를 정리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붓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 맑음, 흐림, 비 같은 날씨 기록으로 시작해서 누가 찾아왔고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나가는데, 가끔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한 줄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서 그대로 붓을 놓을 때도 있었고, 그런 날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도 바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촛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부하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 이 전쟁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더욱 멀어졌다. 때로는 밤중에 불현듯 깨어나 밖으로 나가 별을 바라보곤 했는데, 전쟁터의 하늘에 떠 있는 별도 고향 하늘의 별과 똑같다는 것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고, 저 별들은 지금 가족들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참을 고개를 들고 서 있다가 다시 막사로 돌아오곤 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더 자주 아팠고, 그럴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것이 일상이었다.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지끈거려도 약을 구하기 어려웠고, 설령 약이 있다 해도 병사들에게 먼저 써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열로 온몸이 떨릴 때도 침상에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억지로 일어나 업무를 보다가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다. 특히 배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통증은 심해졌고,
가끔은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었지만 부하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곤 했다. 어느 날은 치통이 너무 심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부하 장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자 괜찮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하나 때문에 전쟁을 못 이기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자조적인 생각을 하며 참았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쟁터에서도 가끔씩 작은 기쁨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설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는데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리고 아내의 필체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한 줄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참을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느 날 부하 장수가 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을 구워왔을 때 그 고소한 냄새와 담백한 맛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미소가 얼굴에 번졌고 이것이 얼마만의 생선인가 라고 감탄하면서 함께 먹었던 그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병사 하나가 직접 만든 집신을 가져와 장군께서 신으시라며 수줍게 건넸을 때 그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집신을 신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던 것도 잊을 수 없고 그 집신을 신고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참 편하다고 중얼거렸던 것이 어제 일처럼 생각난다. 전쟁터라고 해서 웃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자주 웃으려 했고 그 웃음 속에는 삶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부하 장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 엉뚱한 실수담을 털어놓으면 모두가 함께 배를 잡고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진영에 울려 퍼지면 긴장했던 분위기가 한순간 풀어지면서 모두의 얼굴이 밝아졌다. 한 번은 젊은 병사가 훈련 중에 바다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던 동료들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고 건져 올린 후에 그 병사가 물고기가 되어보니 이래서 왜군들이 바다를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말했을 때는 장수들까지 함께 웃었다. 가끔 나 스스로도 농담을 던질 때가 있었는데 회의 중에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면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만 하다가는 왜군이 저절로 물러갈 것 같다는 식의 가벼운 말을 던져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곤 했고 그럴 때마다 부하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장수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결국 전쟁터의 장군도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화가 나면 분통을 터뜨리며 슬플 때는 술을 마시고 아플 때는 신음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화려한 승전보와 영웅적인 결단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과 견디기 힘든 고독, 끊임없는 자책감과 그리움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낸 것이 진짜 전쟁이었다. 영웅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고픔을 참고 화를 사귀고 눈물을 닦고 다시 갑옷을 입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그 과정은 결코 낭만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의 연속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일상이 그립기도 한데 그것은 전쟁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나누고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그리운 것이고 그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느꼈던 살아있음의 감각이 그리운 것이며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그 연대감이 그리운 것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일상은 여전히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가끔 밥을 먹을 때나 술을 마실 때 혹은 배가 아파서 끙끙거릴 때면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역사는 영웅의 업적을 기록하지만 정작 그 영웅을 만든 것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 일상을 견디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 것이 결국 큰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새벽에 배가 아파 일어났다. 밥을 먹었으나 맛이 없다. 저녁에 부하들과 술을 조금 마셨다. 마음이 답답하다. 이것이 전쟁터 장군의 진짜 일상이었다.